안녕하세요 여러분, 해피고 선생입니다. 오늘은 부채 비율 레버리지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영상은 고명환 작가님의 책 경제용어 응용편의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는 부채 비율인데요. 우리가 빚을 낸다라는 말을 뭐 좋아하지는 않죠, 그죠? 그렇지만 빚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특히나 우리가 집을 그죠? 장만할 때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, 아니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이 부채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괜찮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텐데, 없으면 물론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 정도가 위험 수준인가, 이것을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알아야 되고 내 자산을 또 지키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겠죠. 자,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, 적당한 부채가 그럼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, 그죠? 보통은 내 자본에 내가 가진 돈의 2배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나마 위험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감당이 가능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즉 자기 자본이 1억이 있다라면 우리가 뭐 집을 좀 대출을 받아서 산다 이렇게 예를 든다라면 이게 2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. 근데 만약에 이 이상이 가버리면, 그러니까 2억을 레버리지 삼아서 내가 집을 뭐 빚을 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, 이제 이게 3배 4배로 가버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? 3배, 4배 돼버리면 일단은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겠죠, 그죠? 물론 뭐 이율은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, 어쨌든 이 이자가 감당이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이 부채 비율, 우리가 물론 내고 싶다 해서 부채를 내가 내고 싶다는 그 수준만큼 은행이 또 내주는 건 아니지만은,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의 대출이 가능한 사람인가, 그죠? 이렇게 내가 또 부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 되는가, 이자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,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. 부자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 참 좋죠, 그죠?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내가 2배를, 그죠? 제가 2배를 얘기했는데 2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수익은 물론 리스크가 있고 그게 확정되는 거라면,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꼭 2배가 아니더라도 내가 3배, 4배가 되더라도 그 이자가 감당이 가능하다라면은 투자를 해도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, 이것을 믿고 너무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원금을 잃는다든지, 아니면 내가 집이라 치면은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렸는데 결국은 집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, 그죠?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본인의 수준에 맞게 스스로 내가 여기 선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. 자, 그래서 우리 기업들,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면 이 기업도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 한번 생각해 보면,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때는 이율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이자가 낮으니까 당연히 투자를 빚을 내서 했죠, 그죠?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자 감당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니까 어때요? 힘들어져서 결국은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, 빚을 너무 이제 심하게 낸 사람들은 결국은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집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이 집을 살 때 투자했던 그 빚을 내서 투자했던 금액이라든지, 또 기업 측면에서
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이 비율,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할 거라면 이 기업이 부채 비율이 몇 %인가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, 아, 이건 위험한데, 이 기업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, 아니면, 아, 이 정도는 적당할 것 같아. 이런 그것도 판단이 가능해야지 내가 투자한 그 돈에 대해서, 그죠?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부채 비율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좀 찾아보니까 계산법은 앞서 말한 그대로, 그죠?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, 이 판단 기준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. 판단 기준은 우리가 100% 이하인 경우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앞에서 말한, 제가 2배 얘기했잖아요. 그죠? 2배 정도까지는 적정한데 그 이상 넘어갈 경우에 이때는 주의가 필요하고, 그죠? 그리고 600% 이상 돼버리면 이제 신용도가 훅 저하되니까 뭔가 하기가 힘들겠죠. 그죠?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렇게 부채 비율을 좀 우리가 관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것이 개인의 그 투자와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. 기업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위험 수준은 우리 아까 2배가 적정 수준이었다라면 300%가 된다라면 이제 부채 비율이 좀 위험한 수준으로 본다라는 것이죠. 그럼 이때는 이제 기업이라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이자가 감당이 되는지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자산을 좀 유동화 전략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감안을 해 봐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위험 수준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겠죠.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. 근데 내 부채 비율이 300%라도 내가 뭔가 투자를 한 뭐 건물이다. 뭐 다른 게 있겠죠. 그죠?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300%를 감당할 수 있는 이자를 내가 내고도 남는다. 그런 투자이다.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해도 되겠죠. 그죠?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고, 또 그에 따라서 또 뭐 상황이 바뀐다라면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어야지 자신의 그 돈을 잃지 않겠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300%, 200%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는 이유가 앞서 말한 그대로 이 부채가 이자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여러분 빚을 활용을 잘합니다. 레버리지를 너무 잘 쓰는 거죠. 자기 수준을 딱 아는 것이죠.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끔 딱 빌려서 투자를 하고,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고,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세금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는가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. 결국은 부자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것을 잘 찾는다는 것이요. 잘 적용한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 부자들처럼 우리가 살려면은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하려면 내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내가 회사를 다닌다라면 나의 그 급여에 비해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 정도인가,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투자할 때 얼마만큼 대출이 된다라는 거를, 그리고 나의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이다. 만약에 낮다라면 내 신용도를 좀 올려야 되는데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라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부채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게 내가 뭐 빚을 낼 것도 아닌데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우리가 빚을 내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. 그럼 부자들은 돈이 있는데 왜 빚을 쓰면서 활용해서 또다시 투자를 하거나 할까요? 다시 또 그것을 수익을 내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게 하는 이유, 그것이 결국은 돈을 벌어 오기 때문이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빚을 내는 게 무조건 안 좋다라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 어느 정도 수준이 위험일까? 적정일까?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생활에 적용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12번째 시간 부채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